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생놀로지 TV, 파놀TV의 파놀입니다. 오늘은 좀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파생 상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정말 내가 파생 상품을 알면은 뭐 어떻게 현물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강의 컨텐츠들을 올리기 전에 왜 우리가 파생 상품을 배워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우선 컨텐츠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용어도 좀 처음 보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고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크게 좀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사실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크게 해지 거래와 이 방향성 거래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해지 거래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이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내가 주식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떨어졌을 때는 주식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해지 거래, 파생 상품에 대한 해지의 특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방향성 거래입니다. 방향성 거래가 이 파생 상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향성 거래가 뭐냐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는 매수에 베팅하는 거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매도에 베팅하는 걸, 이걸 바로 방향성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성 거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이걸 중점적으로 컨텐츠를 많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야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장이 효율적이다 또는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저기 주식 시장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다, 나는 저것만 따라가면 그래도 다는 성공한다, 괜히 뭐 객기 부리지 말고 저 사람들 따라가는 대로 가자.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40% 올랐으면 저는 40%만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시장은 그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저것만 먹으면 나는 많이 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무슨 소리냐? 저놈들은 나보다 더 못하고 내가 훨씬 더 똑똑하다. 나는 뭐 기업이든 상업이든 정말 장난 아니게 분석해가지고 내가 저평가된 기업 딱 골라서 제대로 먹겠다. 100% 200% 수익 먹겠다.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정말 없습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 파생 상품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파생 상품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을 효율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40% 오르면 40%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1년 동안 40% 먹으려고 내가 주식하는 줄 아냐? 절대 아니죠. 저도 막 1000배, 2000배 먹고 싶어요. 실상 그렇게 좀 시장을 효율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파생 상품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시장이 효율적이라도 가정을 했었을 때, 똑같이 40%를 먹었을 때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똑같이 코스피에 베팅을 했을 때 10배는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생 상품의 힘인 거죠. 최소 10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걸 그대로 따라가되, 나는 그 방향을 좀 더 예측을 해서 더 최대한 먹을 수 있게 파생 상품으로 그런 베팅을 하는 것이 바로 방향성 거래의 장점이고, 또 시장을 효율적으로 바라보는 파생 상품의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 컨텐츠를 기획할 때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많이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사실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거는 제가 30분짜리 컨텐츠를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개념이 어렵기도 하고,
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라고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프로그램 매매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냐? 바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많이 진행을 하죠. 개인들은 프로그램을 못해요. 왜냐면 빠르게 동시에 매매를 해야 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그걸 진행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을 하는 건데 프로그램 매매의 추이를 보시면 이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냐면 바로 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통해서 그 차익만큼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 콘텐츠를 가지고 또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정도만 오늘은 아시면 될 거고, 보통 이 차익 거래를 주도하는 이 세력들이 우정사업본부나 금융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기관들이죠. 그래서 이 차익 거래의 추이를 통해서 우리는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이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차익 거래입니다. 네. 비차익 거래는 차익 거래는 좀 다른 개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 최소 15개고요. 코스닥 150에서 최소 10개 현물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주식만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차익 거래 추이를 통해서 주식의 방향성을 대략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비차익 거래를 주로 하는 기관들이 바로 외국인, 그리고 기타 연금이나 뭐 기업, 기관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차익 거래는 현물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로 제가 이 빨간 색깔들은 어떤 특정 이제 이벤트들을 체크를 해놓은 건데요. 이때가 이제 1월 13일 1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12월 28일 배당 전일이죠. 네, 그 다음에 이때가 12월 9일이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자, 우선 간단하게 비차익 거래부터 한번 볼까요? 비차익 거래의 매수 추이를 보면 당일에 매수세가 정말 많이 셌었죠. 네. 비차익 거래는 현물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건데, 현물 시장이 좀 올라가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팍 늘어났죠.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때 코스피가 많이 증가했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이때 28일에도 순매수가 많이 증가했죠. 배당일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충분히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28일도 보면은 지금 주식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3일 보시면 비차익 거래 매수세를 보시면 이것도 엄청나게 매수세가 강했죠. 이때도 전체적으로 주식이 우상승했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방향성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비차익 거래는 제가 아까 선물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차익 거래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차익 거래에서도 매수세가 강했죠. 이걸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이 매수나 매도에 대한 개념은 현물인데 현물을 많이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물을 많이 매수를 했으면 그만큼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선물을 매도해야 되겠죠. 선물을 프로그램이 매도를 했다라는 건 어떤 누군가가 어떤 특정 세력들이 선물의 매수를 엄청나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선물을 매수를 많이 때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프로그램이 발동을 해서 요거를 잡는 거죠. 잡아서 매도를 치는 거죠. 그래서 차익 거래를 먹고 누군가 어쨌든 선물 시장을 크게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3월물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이 급증하게 된 거죠. 차익 거래를 통해서도 선물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실 뭐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 최근에 그런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거의 트렌드를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은 코스피 200의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우선은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오늘 진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